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관계를 좋게 하는 행동, 그 중에서 반영적 경청과 나존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과제를 해보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행동 자동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 세계가 과연 실제하는 현실일까요? 파란 하늘을 보는데 과연 그 파란색이 하늘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만큼 혹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보는 세계일까요? 윌리엄 글라서는 블루 차트에서 현실 세계와 지각된 세계를 색상을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일 마음속 사진이 구름 낀 하늘만 가지고 있다면 하늘은 저렇게 회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을 하늘에 그 파란색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면 언제쯤 저렇듯 파란 하늘이 나타날까 기다리게 되겠죠. 리얼 월드라고 하는 현실 세계는 지식 체계가 작동하는, 즉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만큼만 현실이 되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게 되고 가치 체계에 따라 지각된 세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답니다. 블루 차트의 빨간색은 부정적인 지각이고요. 초록색은 그저 그렇게 중립적인 시각이요. 노란색은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하는 그런 색상인데요. 지각된 세계는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고, 현실 세계는 모든 지식 정보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현실 세계는 사실상 지각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할 수 없는 현실 세계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정적으로 지각된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속상한 그런 상황을 지각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때 아무 생각 안 나거나 시험을 치렀는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중립적인 시각은 그저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나가는 길에 저기 슈퍼가 있었네,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매우 만족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이런 노란색 지각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여러분이 현실치료 이론과 선택 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고 깨달아갈 때 노란색으로 지각한다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지각된 세계는 늘 부정적이거나 그저 그렇거나 긍정적인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 욕구나 바람이 충족되고 나면 금방 또 다른 욕구와 바람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동기화되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치 여과기는 우리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부여의 여과기가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지닌 모든 가치는 좋던 나쁘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침범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사진과 비슷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비난을 통해서 빠르게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볼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이 빨간색 꼬리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꼬리표를 적게 사용할수록 그만큼 더 자신의 생활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바로 당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마음 근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는 가치를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바람을 바꾸어서 현실적인 바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행동이 이제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요. 내가 훈련된 것이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행동 자동차 4가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즉, 생각하기와 활동하기, 그리고 신체 반응하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을까를 이제 예로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문자가 왔어요. 자기 친구한테 지금 PC방 가서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혹하는 마음이 드니까 아 그래 가서 한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생각하니까 아 시험 공부해야 되네.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어쩌지? 이제 고민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해. 이대로 나가면 혼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만약 이렇게 문제를 보낼 수도 있고요. 계속 고민만 하면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애따 모르겠다 갔다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에이 혼날 때 한번 혼나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나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3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른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고요. 만일 이 친구가 PC방 갔다 와서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더라도 다른 시간에 몰입해서 집중한 결과로 성적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PC방은 안 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결국 성적이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선택 상황에서 계속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만일에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다른 활동하기나 생각하기 바퀴를 작동시키지 못하고 자동차가 제자리 걸음하듯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이 필요하겠죠. 혹시 불평하기와 우울해하기와 비난하기로 느끼기 행동이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을지 한번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보통 초등학생들 훈련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기역차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관계가 이제 갈등 관계로 생겼을 때 그 양쪽 친구들을 세워놓고 서로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한 다음에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도록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3초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 일이지? 기분은 어떻지? 역지사지 해볼까? 즉 바꿔서 생각해볼까? 아 생각해보니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3초 정도의 여유를 준다면 각자의 어떤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언어 폭력이나 뭐 이런 폭력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진 않겠지만 한번 3초 어기역차 전략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자를 따서 어기역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상담실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폭력적인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온 지 며칠은 안 됐지만 몇 번은 안 됐지만 올 때마다 공감적인 언어를 말을 해줬고 반영적 경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선생님처럼 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하길래 선생님처럼 말하지 않느냐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결국 그 엄마와 아빠는 나중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루 어느 날 얘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영어학원 내일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전 같으면 아마 욕설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를 쳤을 건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탁자에 있는 종이에다가 욕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구경도 못한 욕들이 막 나와요. 새카맣게 글을 써놓고 한참을 쓰더니 나중에 이거를 구겨가지고 쭉 막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원하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행동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바꾸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친구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식판을 막 집어 던지고 이상한 욕을 하고 막 이래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 제발 좀 얘 좀 어떻게 치료하고 와라 이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상담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우리한테 왔던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 친구 지금 이제 4년 전에 만난 친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의젓한 그런 청소년이 되어 있다라고 엊그제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 행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산책할 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예를 들면 한강공원에 나가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생각하기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나오는 생각하기는 지난 여름에 갔던 휴가지 풍경 혹은 작년에 왔을 때의 한강 풍경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니면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예전에 헤어졌던 여친 혹은 남친하고 함께 있었던 그런 생각들도 날 거고 또 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도 생각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활동하기 바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일에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손을 흔들어 볼 수도 있고요. 머리를 기울여 볼 수도 있고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활동하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할 때 그때 느낌은 어떨까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면 상쾌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때 신체 반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밝아지거나 머리가 바람에 날리니까 얼굴을 덮어서 간지럽거나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한강을 산책한다는 한 가지 행동 속에 네 가지의 요소가 네 가지의 자동차 바퀴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통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동차를 어디로 운전해 가고 싶으십니까? 운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자동차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전행동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예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